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수학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해요. 이거 타당성이 당연히 없는 거죠. 직업상담사 자격시험 문항 중에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섞여 있어요. 당연히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오답이겠죠. 타당화 과정이란 결국 이 타당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란 뜻입니다. 타당의 핵심적인 부분,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하죠. 바로 검사로 측정하려고 하는 행동 표본이 얼마나 행동을 잘 대표하는가,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는가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바로 타당화 과정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요.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타당하게, 의도대로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고요. 신뢰도는 측정의 결과값이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가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능을 측정하고 싶은데 체중계로 체중을 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능과 체중은 관계없죠. 그러니까 타당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측정의 결과값을 보면 측정치는 일관성 있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높은 측정이 되는 거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기초가 신뢰도고요. 그 위에 이렇게 타당도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도가 확보되려면, 위에 타당도가 확보되려면 무조건 신뢰도가 먼저 확보돼야 돼요.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신뢰도가 요만큼 밖에 작으면요, 타당도는 아무리 높이 쌓아도 요만큼이에요. 하지만 신뢰도가 이렇게 크면요, 타당도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줘요.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무조건 낮고요. 하지만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타당도까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뢰도가 1이면 타당도는 최대 1까지, 신뢰도가 높으면 1까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타당도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사는요, 어느 정도 실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검사를 사용했을 때 그 얻는 이익이 그 실용도를 능가해야 됩니다. 자, 검사는요,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른 정보 자원이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구성타당도란 검사가 검사 개발의 토대가 된 이론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를 측정하는 타당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론의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이론적 개념의 구성인자를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항상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이론의 개념, 이론 개념의 구성인자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론 개념의 구성인자, 무엇을 측정했는가? 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 이론적 개념이죠. 추상적 개념이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구성 타당도고요. 그러다 보니 이론적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당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그대로 다 따서요. 아까 이론적 개념이라는 말을 따서 개념 타당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구성인자라는 말을 따서 구성 타당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구성인자의 한 글자씩 따서 구인 타당도, 구성인자 타당도, 구인 타당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은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 객관식의 집중 타겟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법입니다.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하고요. 그 반대로 유사한의 반대인
관계없는 개념을 측정하는 검사와 상관계수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을 갖는 기존 검사와의 검사에서는 상관계수가 높아야 좋은 거고요. 관계없는 개념과의 검사는 상관계수가 낮아야 정상이죠. 확인적 요인 분석법이 또 있고요. 실험을 통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답지에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구성타당도에는 기대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구성타당도는요, 오답이에요. 기대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표 작성은 준거타당도 분석 방법입니다.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그리고 요인 분석법이 있습니다. 수렴, 변별, 요인 분석법이요. 먼저 수렴 타당도입니다. 수렴 타당도는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과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은 실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죠. 정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수렴 타당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 시약이 있는데 진짜 코로나 환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100% 검출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깊은 상관 속성과 실제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죠. 이건 수렴 타당도가 좋은 진단 시약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관련이 없는 속성과 상관관계를 재면 상관관계가 낮아야 정상입니다. 낮은 상관관계가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진단 시약인데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했으면 100% 아니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0% 정도 코로나 환자다라고 나오면요. 이건 변별 타당도가 낮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단 시약이란 수렴 타당도도 높고요. 변별 타당도도 높아야 좋은 진단 시약이 되는 겁니다. 요인 분석법은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만 집중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먼저 분석하고요. 스텝 1에서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 분석하고요. 스텝 2에서 그 관련성을 기초로 해서 각 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잠재 특성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요인 분석법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 첫 번째 여러 변인들, 두 번째 상호 관련성을 먼저 분석한다.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거 타당도입니다. 준거라는 말은요, 기준에 의거했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에 의거했다. 그러니까 준거 타당도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이 현재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면 바로 동시 타당도고요. 미래에 초점을 맞췄으면 예언 타당도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준거 타당도 검사를 위한 자료가 전체 검사자 중 특정 사람만 일부만 대상으로 했을 때 상관계수는 낮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상위 1%만 가지고 검사를 했다. 그러면 결과가 모두 다 좋은 쪽으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타당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입사한 사람만 가지고 검사하면 다 입사를 했으니까 한쪽으로 몰리죠. 마찬가지로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반분이 돼서 타당도가 높은 타당도를 갖게 됩니다. 자, 미래에 초점을 맞춘 거 바로 예언 타당도라고 했죠. 검사의 점수와 나중에 실제 직무와의 수행 수준이 관련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점수가 높으면 이 사람 나중에 일을 되게 잘할 거야 라고 예측하는 타당도, 이게 바로 예언 타당도고 예측 타당도예요. 검사 점수도 숫자고 수행 수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측 가능한 숫자니까 모두 수치니까 타당도 계수로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예언 타당도는 미래의 결과가 나와야 시간이 지나야 나오니까 결국 타당도를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예언 타당도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공정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인 동시 타당도요. 혹은 공인 타당도라고도 불려요. concurrent validity입니다. 어떤 검사가 그 준거가 현재가 기준인 거예요. 그 준거로 사용된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 이게 바로 동시 타당도고요. 특히 동시 타당도는 연구자가 뭔가 새로운 검사를 만들었을 때 그 검사와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에 공인받은 검사와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공인자와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공인타당도라고도 불린다라는 게 어렵지 않게 기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 타당도요. 검사가 내용적으로 얼마나 좋은 검사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검사 문항들이 그 검사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 검사의 내용이 실제 직무와 얼마나 잘 관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주로 전문가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당도 계수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논리적 사고에 입각해서 논리적인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주관적인 타당도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합니다. 자,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성취도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면 타당도요. 안면 타당도는 피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에 검사를 받는 사람, 피험자죠. 피험자란 말이 꼭 들어가요. 검사가 잰다고 말하는 것을 피험자의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재는 것처럼 보이는가의 문제예요. 검사를 받는 사람들, 피험자죠. 피험자에게 그 검사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피험자들에게 자신들이 받고 있는 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한다라고 느끼는가, 그렇게 판단하는가의 문제고요. 피험자가 어떤 문항을 읽고 이게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